제가 투표한 데는 동네. 예, 그럼 뭐 되게 좁은 예. 일반 주민센터가 제가 투표한 데야. 거기는 아 그러네요. 협소해서 네. 그러면 그때 3명이 들어가면 뭐 이거 완전 오픈된. 완전 오픈되는 거지. 사실상 머리만 이렇게 들어올 수 없고 하니까. 예. 아 그러면 그 이제 이렇게 다 천을 들어놓고 예. 하게 되니까. 그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쵸. 참관인까지 가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참관인은 셋이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칸에 네, 네. 머리를 뒤로 아 그렇게 하셨구나. 네. 아 그럼 참관인이 다 알잖아요. 어디 투표했는지. 그쵸. 근데 참관인이 알아야 또 올바르게 투표된 거기도 하고. 그쵸. 야, 그건 좀 딜레마네요, 네. 진짜로. 그 뭔가 어떤 온라인 뭔가 시스템이든 좀 뭔가 기분이 좀 어, 언짢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중증장애인이 가서 투표를 하면 그게 대박이니까 좀 기분이 내 정치적 성향 같은 거를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예. 네. 내가 어느 성향을 그- 갖고 있는지. 비밀 선거가 원칙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밀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요새 그거 하고 싸움나고 그러는데 선거하고 그죠. 네. 민감하죠. 민감하죠. 근데 나를 주로 도와주는 활동 보조인에게 나의 정치적 성향을 완전히 오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때라도 활동 보조인은 아니 같은 보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활동 보조인이 정치적 성향을 알고 있는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족도 안 좋으니까. 그럼 그때는 다른 사람들 둘 이용해서 네, 참관인 1명, 그다음 도와줄 사람 분명히 그거 또 있겠죠 누구.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분이 아, 나쁘는데 기분 나쁠 수 있겠네. 예.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기분이 묘한 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선하는 뭐가 있습니까? 가서 네. 저는 발로 사용한다니까 네. 발로 투표하시라고 발로 투표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네네. 제가 발을 잘 써도 네. 거기 기표 안에 도장을 정확하게 딱 찍어야 되니까. 못 쓰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사실상 불가능. 예. 이렇게 조금만 흔들려서 나와서 하면 무효표가 되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 기표하는 난이 되게 좁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뭐 30분까지 있으니까 어, 더 좁을 수밖에 없죠. 그래 저도 그걸 네. 찍을 때 비-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예, 비장애인 같은 경우도 비장애인도 긴장돼요. 정확하게 잘 찍힌 건가 어떤 건가. 아 그러니까 사실상. 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있는 더자립입니다. 자 오늘은 네,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4월 2일이에요. 네. 네, 4월 2일입니다. 요 4월 달에 큰 이벤트. 총선이 오고 있죠. 그렇죠. 예, 네, 선거 시즌이죠. 국회의원 뽑는. 네, 국회의원 뽑는 네. 엄청난 빅 이벤트가 또 있고 그래서 아주 좀 요새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네. 네, 선거 때 참, 국민의 주권을 네.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 요거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장애인 투표. 네. 장애인들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이게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애인 분들도 투표를 다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장애인들도 투표하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비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네. 장애인들은 투표 못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네, 있어요. 네, 있는 거로 봤고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또 뭐 투표라는 게 또 양쪽이 다 싫어가지고 투표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네. 뭐 이렇게 정치를 약간 싫어하거나 관심 없는 분들도 있고 되게 네. 보면 네. 장애인들이 정치에 좀 관심이 없어 해요. 제 주변의 사람도 관심 있어 하는 장애인도 물론 많지만 관심 없어 하는 장애인도 좀 많아서 투표를 안 하는 분도 좀
더 써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꽃은 민주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국민이 네. 주인이 된다는 가장 직접적인 참여의 방법이 네. 투표인데 네.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이 밀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생각을 때문에 하니까. 예. 이거 좀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 스위스나 이런 데 보니까 투표 참여 운동이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참관 이런 것들 네.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하더라고요. 네. 저도 옛날에 그런 교육 받아본 적이 없고 네. 위원님도 아마 그런 교육 받아보신 적이 네, 없어요. 없으시고 네.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할란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교육이 잘 안 되니까 네. 아무래도 투표를 해도 또는 정치가 내 삶에 큰 영향이 있을까 하는 네.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영향이 있죠. 그렇죠. 정치가 예. 정치가 네. 곧 정책이 되고 그렇죠. 정책이 또 나라의 서비스로 나오고 예. 네. 복지나 아니면 그렇죠. 다른 국방, 뭐 외교 네.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장애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외된 분들 네.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 이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뭐 여성, 뭐 또 이주 노동자 아니면은 뭐 성소수자 등등등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나라에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너무 네. 큰 삶의 영향을 네. 직접적으로 받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계속 더 자립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 컨텐츠 중에서는 학교 교육에 대한 컨텐츠도 있었고 그 교육도 대학교 입시 방법이나 전형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취업, 일자리, 장애인 고용 장려금 뭐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네. 바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찍었지만 거주 시설에서 나와서 탈시설 하게 되면 처음으로 살게 되는 독립적인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장애인 정책, 서비스 정책 이런 것들의 전달 체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인데 네. 아무래도 투표 참여율이 좀 낮은 것들도 있고 네. 장애인 인구수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기준은 우리나라 국민이 약 5,500만 명이라고 네. 추산하는데 네. 그 중에 등록장애인이 260만 명. 네.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되죠? 5.78, 5.8. 네, 7%, 5.8% 통상 우리가 네. 장애인 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등록이 네. 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장애 유형을 이렇게 딱 정해놨으니까 그 유형이 안 들어가는 장애인까지 하면 통상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500만 명 이상이라고 부를 텐데 네. 그래서 우리가 선거는 꼭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선거도 꼭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뭐 정치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직접 참여도 많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일단 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오늘 이제 영상 주제를 선택했고요. 장애인들은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장애인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장애 유형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장애 유형별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정리했는데 발달 장애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발달 장애 외에도 하여튼 중증 장애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증 장애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청각 장애인분들도 있을 테고, 네. 또 시각 장애인분들도 있을 테고, 네. 이렇게 장애 유형별로 해서 일단은 투표를 어떻게 하는 거고, 네. 투표를 하려면 투표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확인해야 될 것들. 투표 전에 확인하거나 뭐 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투표 전에. 투표 전에는 네. 우리가 통상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에 관련된 뭐 공보물이나 네. 그 후보자의 정보, 후보자의 정보, 후보자 정보, 그다음에 공약 같은 게 담겨 있는 공보물, 예, 그다음에 투표소 안내. 네, 특수 안 그렇죠. 특히 투표소에 편의 시설이 있는가,
네.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수화통역사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까지 배치되어 있는가까지 네.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까지를 좀 미리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들은 투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앞서서 장애인들도 투표할 수 있죠? 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누군지 투표가 가능하고 네.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가 다 가능하죠. 네. 장애 등급이 높다든가 지금 참 등급은 없어졌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나 아니면 장애 유형별이나 뭐 이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투표를 못하게 한다든가 특정한 장소에서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전혀 아니다. 네. 일단은 똑같은 국민으로서 투표를 하게 된다. 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장애 유형별로 한번 봅시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일단은 시각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각장애인들은 투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일단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보물이라는 것부터 네.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지금쯤은 집에 오셨어요 혹시요? 저는 우리 집에는 왔던데. 네, 공보물. 왔어요. 네, 선거 공보물 해서 이렇게 두껍게 자기 지역의 후보자들 이름, 공약, 막 인쇄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 인쇄물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쇄물이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찍혀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전에는 이제 CD 뭐 이렇게 음성 정보로 만들어진 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거 받아보는 별도로 이렇게 신청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별도로 신청하는 건 예,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투표 명단을 각 주민센터, 주민동사무소에 전달하면 그곳에서 작업을 통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배포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별도 뭐 신청을 없이 장애 등록이 돼 있으면 내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다 하면 점자로 받아볼 수 있고 또 그 공약에 관련된 뭐 USB나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신청을 안 해도 네. 시각장애인이라고 돼 있으면 공보물이 알아서 네. 오게 된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한데 네.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그게 있는데 못 받는 경우에는 못 받는 그러면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땐 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누락된 것도 것을 있고 알려주면 네.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형 CD 공보물 또는 USB 공보물을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점자 공보물 발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날라온 거 보니까 한 요 정도 요 정도 두께를 좀 두툼하게 왔는데 시각장애인용을 보니까 이만큼 되더만요. 막 거의 페이지 찢어지잖아요. 숫자가 장난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보물을 받으시게 될 거고 제가 이제 보면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한솔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소투표 집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집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소투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소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들으려고 했는데 좀 이따 들읍시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셨구나. 거소투표도. 그래서 한솔님 거에 보면은 영상에서 거소 투표를 하니까 공보물이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선거 한 달 전에 거의 되게 빨리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신청하셨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소 투표 신청 그때도 좀 빨리 하셨어요, 그럼? 네, 그렇죠. 선거일보다 한 달 정도? 그렇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일찍 신청하게끔 돼 있다.
거소 투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 같이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각장애인은 그래서 음성 안내물 또는 점자 공보물이 오게끔 돼 있다. 그 다음에는 그 공보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투표소로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투표소가 하나 더 네네. 빼는데 네. 그 점자형 그 선거 공보물에 그 바코드 찍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휴대폰에 이렇게 바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음성으로 네.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런 거 있습니다. 많이 있었죠. 네. 오케이. QR 코드. 네, QR 코드. 네. QR 코드가 들어가고 또 있다. 네. 자, 그래서 받아갖고 이제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투표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투표하러 가려면 투표소에도 시각장애인용 안내 보조기구 같은 게 좀 돼 있어야 될 테니까 네. 그런 게 있느냐를 문의를 또 해봐야 되죠. 그렇죠. 미리 연락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의 편의시설 자체는 갖추어져 있는 곳이 많은데 요새는 예. 그래도 그 밖에 뭐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라든지 돋보기라든지 확대경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큰 투표소에는 갖춰져 있는데 이런 작은 투표소에는 비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니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까지 같이 하면서 나머지 투표소에 가는 네. 건 또 그러면 미리 하여튼간 알아봐야 된다. 네. 내가 가장 가까운 투표소에는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혹시 있다. 네. 근데 투표소마다 기본적으로 안내와 가이드북은 갖고 있다. 네, 안내하고. 그건 아까도 우리가 자료 조사하면서 네. 그래서 안내와 가이드북이 있는데 막상 이제 있어도 우리 위원님도 그랬지만 가면 사람들이 막 비상이 난다. 네. 그래서 안내서 쳐다보고 다른데 연락해보고 그렇게 다들 장애인 또 중증 장애인 또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에 대한 대응들이 다 돼 있지는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아주 간단한 훈련이나 안내 정도만 돼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다는 게 있고요. 자, 시각장애인들은 그래서 가면 점자 투표 용구 같은 것들도 있을 테니까 네.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표하러 가서는 그러면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투표해줘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네. 점자 투표 용구를 네. 활용해서 혼자 네.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는 걸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알아봐야 될 게 청각장애. 네. 청각장애인은 그러면 어떻게 투표해야 되냐? 네. 청각장애인은 이미 그 전에 자료가 좀 준비되어 있는 건 선거관리위원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영상 자료로 수어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수어 방송. 네. 그리고 그리고 TV 토론회 같은 경우는 가시면 밑에 하단 오른쪽 하단 쪽에 그 소학 통역사가 그 TV 수어를? 토론회를 수어 동시 통역하죠. 수어. 그래서 그것도 보면 참 좋아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선택적으로 하다 안 하다 뭐 이랬는데 이제 거의 의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어 방송 안내와 후보자 토론회 같은 데서 정보를 좀 얻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투표소에 수어가 가능한 통역사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는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 아카데미처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투표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는 이 두 케이스가 신체적 장애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외로 약간 다른 거는 이제 발달 장애인은 또 완전 다른 상황이니까 청각 장애인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투표 용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든 아니든 어떻든 모든 기표소에는 가시면 점자 투표 용구하고 마우스피스형
네, 마우스피스형 네. 표 용구, 여기요. 이렇게 도장 찍는 거, 네, 네. 입에다 물고 도장 찍는 거 하고 네. 손에다 껴서 손에 하는 거, 하는 거. 네, 핸드형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그 정도네요. 네. 핸드형 표기 용구하고 네. 네, 마우스피스형 표기 용구 이렇게 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그거를 사용하면 될 텐데 아마 이게 다 있을랑가는 모르겠어요. 그죠? 또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것 아, 같아요.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참말 다행이네요. 네. 네, 이렇게가 좀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분들은 이걸 사용해서 네. 혼자 들어가서 네, 신체적 장애 중에서 중증 장애인들은 혼자서 투표한다 이것도.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최중증 장애인들 중에 이제 한 명인 여기까지는 중증 장애인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굉장히 중증 장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팔을 쓰는 것이 네, 어렵기 때문에 네. 기표용 이 도장, 기표 기구를 사용하는 게 어렵죠 지금요. 네. 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위원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은 투표를 뭐 어떤 방법을 다 써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 해봤어요. 거수 투표도 거소 해- 투표도 해보고, 해봤고 직접 투표도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거 다 해보신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소 투표라는 게 뭔지. 일단 거수 투표 같은 경우는 거수 투표가 중증장애 못 움직이시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이나 아니면 해외 원어선 타시는 분 원형어선. 예. 투표 날 때 투표를 못 하기 때문에 미리 투표를 하시고 해야 되는 분들이 네. 별도로 신청을 해서 거소 투표를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투표일 날 또는 네. 사전 투표일이가 이제 우리가 많이 하긴 하지만 그 날에도 하기 어려운, 네. 기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해외에 나가 있거나 네.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경우나 아니면 신체적 장애나 질병으로 네. 투표소로 가기 어려운 분들은 네. 거소 투표, 네. 거주할 거자 쓰는 네. 것 같아요. 집에서 집에서 네. 투표할 수 있게끔 네. 신청하시면 미리 보내준다. 네. 이것도 한솔님 영상 보니까 다 자료 네. 나오던데. 네. 그래서 그때 거소 투표는 어디다 신청을 하셨습니까? 거소 투표를 신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가물가물한가요? 네. 오래돼서. 네. 자 옆에서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읍면동 센터에 주민센터에다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서 한 것 네. 같아요. 아, 그러면 우편으로 날라와요? 네, 우편은 그냥 일반 우편 아니고 네. 등기 우편이겠네요. 그러면. 네, 등기 우리한테 우편. 직접 와야 돼요. 네. 등기 우편으로 네. 이만큼 한 보따리가 그쵸, 한 아, 번. 한 보따리가 와서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 거기에 만약에 자기가 등록된 관할 거주지가 아닐 경우에 거기 또 다른 붙이는 거가 있어요. 네. 그래도 거주지 관을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는지 네. 아니면 지금 내가 등록돼 있는 거주지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다르다. 예. 네. 그래서 그걸 붙여서 투표를 하시고 똑같이 투표하는 거가 있어요. 투표해서 투표해서 보낼 수 있는 우표 예. 봉투까지. 예, 네. 봉투까지 넣어서 네. 가나지 않으신 분은 별도로 그걸 붙여서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시면 가나지로 가게 되는 거고 네. 가나지가 맞는 경우는 그냥 그거 빼고 나서 투표용지만 이렇게 넣어서 우체통에 넣으시면 투표용지만요? 네. 투표용지만 넣으면 그거 다 누가 찍었는지 다 알잖아요. 아니 봉투. 봉투? 봉투. 네. 봉투에다 넣어서 네. 하면 된다. 네.
그래도 이제 또 그거 우려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은 또 그죠, 네, 네. 또 우려심이 드네요. 이게 네. 내가 제대로 투표하기 가는지 네. 아니면 조작되는 건 아닌지 네, 맞아요. 등등등등도 있을 수 네.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집에서라도 투표할 수는 있다. 네. 거소 투표. 네, 그러네요. 네. 자, 거소 투표에 대한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시설 장애인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있죠. 그게 네. 제가 또 시설 장애인들. 잠깐만 제가 음. 또 그래서 네. 제가 거수투표를 안 하게 된 배경이 네. 아까 중장애인을 다시 봐야겠네 그러면. 네. 네, 아까 말처럼 네. 제가 투표한 게 제대로 갔는지 네.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 한 표가 제대로 네. 집계가 되는지 네. 의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거수투표를 안 하게 된 배경 아.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은 투표를 어떻게 하세요? 참고로 양손을 다 거의 못 쓰신다고 보면 되고. 네. 네. 힘들더라도 네. 저는 거의 사전 투표를 해요. 왜냐면 본투표를 하게 되면 네. 본투표를 하면 되게 뭐 이건 제 개인적 소견이니까 네. 좀 어르신분들이 좀 본투표에 많이 나오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전 투표는 좀 젊으신 분이 좀 있고 네. 너무 시간을 잘 피해서 가면 한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좀 선호를 해요. 좀 한가하니까. 네. 네. 그리고 네. 아무래도 몸에 장애가 있고 중증장애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한가할 때 투표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네. 예, 사전 투표를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사전 투표일 네. 날 직접 가서 투표를 하시는 걸 거소 투표보다는 선호하시게 됐다. 예. 네. 일단 제가 사는 동네에 가면 막 거기서 막 당황하죠. 당황을 예. 한다면 일단 내가 사는데 투표하러 가면 네. 네, 당황하죠. 어떤 네.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네, 뭐 어때요? 이게 뭐야? 일단 어떻게 해야 팔을 돼? 뒤로하고 휘청휘청하면서 걸어 가기 시작하면 네. 야, 딱 봐도 엄청 네. 중증장애인이다. 네. 네, 이제 온다. 네, 네. 그러면 당황하겠네요. 네, 그리고 당황해서 누군가가 마중 나와요, 그럼? 네. 네. 그 관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좀 높으신 관계자가 네. 와서 네. 혼자 투표할 수 있냐고 일단 물어봐요. 일단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혼자 투표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네. 저는 양손을 아예 못 쓰니까 네. 예. 투표가 제가 혼자 불가능하고 활동 지원사 선생님을 같이 동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투표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에. 네. 물었더니 네.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하더니 그 안내 책자를 막 찾으시더라고요. 네. 안내 책자를 예, 일단 찾아보고. 찾아보고 나서 또 어디다가 전화를 하시고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러면 동행하는 활동 지원사들이 하시되 그거는 좀 제가 안 찍고 네. 활동 지원사들이 대신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네. 그러니까 대신 투표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하고 내가 좀 확인을 해야겠다. 예 네. 참관인이었어요. 참관인. 그러니까 다시 알아보니까 네. 원래는 직원분하고 음. 참관인하고 같이 들어요. 네. 아무튼 제3자. 그게 그렇게 알려줘야 돼.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투표하기가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에 투표소에 찾아가면
막 당황을 하면서 네. 한 명이 들어가야 될지 두 명이 들어가야 될지 우리 네. 그 얘기 했었어요. 네. 그래서 혼자서 기표소에서 기표하기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오면 본인이 가족과 같이 왔을 때는 네. 가족과 같이 왔을 때는 가족과 같이 왔을 때는 한 명, 가족 포함해서 두 명. 예. 네, 그렇게 두 명. 들어가서 한다. 네. 가족은 믿으니까 네, 가족입니다. 가족도 난 못 믿겠는데 네. 누구 표표하지? 어쨌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가족을. 네. 그럼 가족을 증명하는 가족 증명서라든가 뭐 있어야겠네요. 또 가족 관계 증명서라든가. 가족 한 명. 네, 그러니까 가족 한 명이 들어간다. 가족만 들어가도 된다. 네, 그러니까 가족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장애인 한 명하고 가족 한 명 이렇게 둘이 들어가는 거고요. 가족일 때는 가족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활동 보조인이나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는 네. 뭐 시설에 있는 선생님이 도와줄 때도 그렇고 그럴 네. 때는 그 사람이 다른 데다가 투표할지도 모르니까 네. 참관인이 같이 들어간다. 네, 정말. 그럼 기표소에 3명이 북적북적 들어가서 네. 장애인 한 명이 자 여기다가 어디다가 투표해 주세요. 몇 번에다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활동보조인 찍는 거를 정확하게 찍는지 참관인까지 다 보게 네. 된다. 야 이렇게 복잡한 네. 상황을 하더라도 소중한 한 표니까 네. 국민의 주권이고 이렇게 우리가 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중증 장애인들은 그렇게 투표를 하셨고 그때는 근데 이게 좀 왔다 갔다도 좀 했었죠 계속. 딱 명확하지 않아. 근데 이게 그저 확실한 이게 매뉴얼이라고 할 하는데 수가 없고 거기서 현장에서 판단해서 네. 처리하기 때문에 한번 조금씩 체험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봤더니 좀 이따가 우리가 발달 장애인도 다루겠지만 네, 발달 장애인 분들이 가셨을 때 현장에서 판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뭘 판단하느냐? 네, 발달 장애인이 후보자의 얼굴이나 이름이나 네, 이걸 분간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투표할 능력이 있는지를 그걸 우선 분간하는 걸로 봐서 네, 그럴 수 있으면 투표하게 하고 네, 그럴 수 없어 보이면 투표 안 하게 한다. 네, 그걸 판단한다 거기서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 좀 그게 그러니까 참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언제는 그 전 바로 전에가 저기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전에가 또 지방선거였고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 때는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도 투표가 가능했었어요. 예, 맞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 선거 때는 바뀌었. 발달 장애인들 네, 바뀌었었어요. 네, 투표 못하게. 네, 네. 그랬다가 다시 또 지금 알아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아까 중증장애인처럼 또 하게끔 네. 네 하더라고요. 장애인처럼 발달 장애인은 네, 가족이나 네, 활동 보조인 플러스 참관인의 도움을 받아서 네, 투표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또 지금 바뀌었다고 하니까 발달 장애인 분들도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확실하냐 이거 한 3번 정도 되물었어요. 네. 네. 얘기가 확실하다. 나왔으니까 네, 제가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그럼 발달 장애인. 네, 그래서 발달 장애인 투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어요. 몇 년 동안. 네. 주요 논란은 그거 같아요. 금방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발달 장애인도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여부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공고물, 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고물이나 안내 책자 아니면 그 USB나 CD로 된 영상이나 음성으로 된 공보물이 있는 것처럼 네. 발달 장애인을 위한 간략하고 알기 쉬운 공보물이 있느냐?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 애들은 네. 그게 좀 있더라고요. 예, 스웨덴이나 네. 영국 같은 거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알아보기 쉽게 네, 예, 그게 있다.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법안에도 올리고 했는데 또 통과가 안 되고 역대 가장 긴 투표지가 될 거라고 하던데 네. 이번 선거가 엄청 많은가 봐요 후보자들이 예, 뒤에 대표. 비례대표까지 하여튼 네. 그래서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사실은 촘촘하게 이름 써 있고 네. 도장 찍게 돼 있으니까 이름하고 번호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알기 쉬운 공고문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투표 용지. 그래서 사람 이름하고 얼굴하고 얼굴을 거기에 좀 나오게 인쇄되게 해달라 네.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것도 그것도 계속해서 잘 안 되고 예, 안 되고 있고. 총 이렇게 세 가지의 네.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안이 지금 그게 뭐 제일 난관이 네. 공직선거법 157조에 보면 네. 공직선거법 157조. 예,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시각 또는 신체적 장애인만 나와 있고, 시각 또는 신체적 장애만. 예, 뭐 정신적 장애나 네. 발달 장애 같은 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걸 개정하는 것이 예, 시급하죠. 네. 시급하네요. 네. 발달 장애인들은 사실 그러니까 법적인 되고 안 되고의 여건도 아니고 네. 뭔가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예. 근데 문제는 나는 현장에서 판단을 과연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할 거냐고 예. 이걸. 거기서 전문가가 과연 배치가 되느냐. 네. 전문가도 여러 가지 이름도 있고 뭐 그렇죠. 의사도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사도 있고 뭐 특수교사도 있을 건데 대부분의 그 현장에서는 사무원밖에 없잖아요. 사무원이 유권 해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유권 하나 때문에 가장 기본권인 참정권이 네. 날아갈 수도 날아갈 있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네.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사무원이 어느 정도의 장애인에 관한 수량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네. 선입견이나 아니면 뭐 기타 뭐 의견이 그래.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예, 결정되는. 결정인 네.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또 경계성 우리가 발달 장애인들도 또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네요. 뭐 일단 정리해서 네. 발달장애는 뭐 이렇게 신체적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 투표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권장한다고요? 네. 네, 권장하죠. 네. 그리고 신체적 장애까지 같이 있는 분은 아까 중증장애인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 같이 있으면 일단 중증 장애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중증 장애인들의 사례처럼 네. 참관인이 같이 들어가서 네. 보조인과 참관인 3명이 들어가서 투표하는 그 시스템을 하게끔 된다. 네. 다만 제가 확인한 건 여기가 대전이죠. 네. 대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예, 그게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네. 전국 상황은 시군구가 예. 바꾸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확실하지가 않은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또 그런 게 또 네. 있네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고소 투표도 얘기했어요. 네, 고소 투표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거 시에서. 물어본 데는 선거 안내는 1390 1390번에다가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1390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390번에 전화하시면 끝에서 알려준 끝에서. 네, 그래 끝에서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거소 투표도 다 얘기했어요. 거소 투표 얘기하다 보면 뭐가 같이 나와야 되냐면 시설 거주가 또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장애 유형별로 얘기하긴 했는데,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시설 거주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시설들 있죠. 장애인 생활 시설들. 이 시설들은 좀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네. 네. 그다음에 뭐 또 뭘까요? 중증 장애인들이나 중증 환자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투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뭐 대형 대형 시설 같은 시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30인 이상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좀 중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많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신청을 하시면 예. 거기에 투표소 거소 투표 아니 투표소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일단. 거소 투표 신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투표소를 마련할 수가 있다. 네. 네, 거주 시설. 예, 그래서 선거가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네. 네, 시설에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랑 연락해가지고 네. 투표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네, 시설에서 선거소를 근데 사실상 제가 지금 연락을 해보니까 네, 거의 안 하죠. 네,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시설에서는 그 이유가 그렇게 투표소를 설치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나서 증빙해야 되는 절차도 많고 그 부분에서 뭔가 좀 잘못되면 뭐 추징당하거나 뭔가 더 추궁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더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축돼서 굳이 내가 이거를 좋은 마음에 했다가라도 위험성을 안고. 위험을 안고까지.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발달 장애인들은 아니면 시설 거주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은 선거권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안 그래도 보장하게끔 돼 있어서 물어보고 각각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한테 물어보고 투표하겠다 그러면 나간다고 합니다. 네. 재활구사가 같이 가서. 네. 근데 이 부분은 알겠죠. 좀 하여튼 좀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네. 물어보고 네. 나가겠다 하면 나간다. 좀 아리까리하죠. 그렇죠. 네. 조금 저도 그래서 선거를 격려하는 거로 좀 영향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나가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뭐 놀러 간다가 되려나? 아무튼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요새는 다 이제 대부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걸로 시설에 있는 분들도 네.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장애인 투표 어떻게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영 위원님의 투표 경험도 들어봤는데 짧게 들어봤네요. 처음에는 그래서 집에서 거소 투표를 좀 해봤다가 내 투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제대로 집계가 되는 건가? 네. 의심이 많으시네요. 아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근데 사실 중증 장애인들이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 3명이 함께 한다면 네. 중증 장애인 그다음에 투표를 도와줄 사람 참관인까지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됐어. 그게 비밀 투표인데 그 찍는지를 다 알고 거기 투표에 투표 기표대에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면 그죠? 기표의 네. 사이즈. 예. 근데 3명이 들어가 보면 이게 완전히 오픈. 기표소에 네. 아, 오픈이 돼. 이렇게 거예요. 우리가 천으로 들고 들어가는 건데 제가 투표한 데는 동네. 예. 그럼 뭐 되게 좁은 예. 일반 주민센터가 제가 투표한 데야. 거기는 그러네요. 협소해서 네. 그러면 그때 3명이 들어가면 뭐 이거 완전 오픈되는. 완전 오픈되는 거지. 사실상 머리만 이렇게 들어올 수 없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 이제 이렇게 다 천을 들어놓고 예. 하게 되니까. 그거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쵸. 참관인까지 가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창원에는 셋이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칸에 네. 머리를 뒤밀고 그렇게 하셨구나. 네. 그럼 참관인이 다 알잖아요. 어디 투표했는지. 그쵸. 근데 참관인이 알아야 또 올바르게 투표된 거기도 하고. 그쵸. 그건 좀 딜레마네요, 네. 진짜. 그 뭔가 어떤 온라인 뭔가 시스템이든 좀 뭔가 기분이 좀 어,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중증장애인이 가서 네. 투표를 하면 그게 대박인가 좀 기분이 내 정치적 성향 같은 거를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예. 네. 내가 어느 성향을 비- 갖고 있는지. 비밀 선거가 원칙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밀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요새 그거 갖고 싸움나고 그러는데 선거하고 그죠. 네. 민감하죠. 민감하죠. 근데 나를 주로 도와주는 활동 보조인에게 나의 정치적 성향을 완전히 오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면 그때라도 활동 보조인은 아니 활동 보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활동부 조인이 정치적 성향을 알고 있는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족도 안 좋으니까. 그럼 그때는 다른 사람들 둘 이용해서 네, 참관인 1명, 그다음 도와줄 사람 분명히 그거 또 있겠죠. 누구.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좋을 것 같다. 그것도 기분이 나쁘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겠네. 예.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기분이 묘한 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선하는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개선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개선할 방법은 아직은 내가 생각을 못 하겠지만. 네. 가서 네. 저는 발로 사용한다 하니까 네. 발로 투표하시라고 발로 투표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제가 발을 잘 써도 네. 거기 기표 안에 네. 도장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딱 찍어야 되니까. 못 쓰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사실상 불가능. 예, 이렇게 조금만 흔들려서 나와서 하면 무효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기표하는 란이 되게 좁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뭐 30분까지 있으니까 어, 더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네. 찍을 때 비-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예, 비장인 같은 경우도 비장애인도 긴장돼요. 그거 정확하게 잘 찍힌 건가 어떤 건가. 아 그러니까 사실상 네.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로 바뀌어야 돼요. 전자 투표로. 예, 이게 네. 온라인 아니더라도 디지털 어떤 걸 활용하는. 그것은 방법이구나. 그래요. 네. 오늘 그런 얘기 남았는데 하여튼 다시 좀 정리를 다시 한다면 어떤 선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거 비밀 투표의 원칙 좀 문제가 되고 발달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투표권을 줬다가 뺏었다가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요. 누가 정해야 하냐. 누가 정의할 것이냐. 네. 이런 이제 투표소 용부의 보장구, 음. 보조 기구 같은 경우에도 네. 모든 기표소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닌 것들 그런 게 사전에 안내가 잘 안 된다는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요거보다 제일 중요했던 건 아까 그거예요. 지금 그죠? 선거권을 줬다 뺏었다 하는 요 네. 문제.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도 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도 선거가 뭐 내 삶에 크게 영향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선거 하셔야 됩니다. 네. 선거 꼭 참여해서 우리 정책을 좀 바꿔야 되니까. 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서비스는 투표로 제일 먼저 네. 바뀔 수 있는 거니까 투표 꼭 하시고 투표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나눠봤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투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꾸 가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예. 뭐가 어려운지. 예. 보여주면서 사회가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또 그런 걸 또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꼭 투표를 그렇죠. 한 표를 던지시길 바라겠고 네. 또 활동 지원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투표를 독려해서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장애 유형별로 한번 봅시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일단은
시각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각장애인들은 투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일단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보물이라는 것부터 네.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지금쯤은 집에 오셨어요 혹시요? 저는 우리 집에는 왔던데. 네. 네, 왔어요. 네, 선거 공보물 해서 이렇게 두껍게 자기 지역의 후보자들 이름, 공약, 막 인쇄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 인쇄물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쇄물이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찍혀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전에는 이제 CD 뭐 이렇게 음성 정보로 만들어진 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거 받아보는 별도로 이렇게 신청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별도로 신청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투표 명단을 각 주민센터, 주민동사무소에 전달하면 그곳에서 작업을 통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배포하는 형식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별도 뭐 신청을 없이 장애 등록이 돼 있으면 내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다 하면 점자로 받아볼 수 있고 또 그 공약에 관련된 뭐 USB나 네.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신청을 안 해도 네. 시각장애인이라고 돼 있으면 공보물이 알아서 네. 오게 된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한데 다르긴 한데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분양이 돼 있는데 못 받는 경우에는 못 받는 그러면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땐 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누락된 것도 것을 있고 알려주면 네.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형 CD 공보물 또는 USB 공보물을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점자 공보물 발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날라온 거 보니까 이 정도 이 정도 두께를 좀 두툼하게 왔는데 시각장애인용을 보니까 이만큼 되더만요. 막 거의 페이지 찢어져 숫자가 네. 장난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보물을 받으시게 될 거고 네. 제가 이제 보면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한솔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소투표 집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집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소투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소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들으려고 했는데 좀 이따 들읍시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셨구나. 거소투표도. 그래서 한솔님 거에 보면은 영상에서 거소 투표를 하니까 공보물이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선거 한 달 전에 거의 되게 빨리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신청하셨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소 투표 신청 그때도 좀 빨리 하셨어요, 그럼? 네, 그렇죠. 선거일보다 한 달 정도? 그렇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일찍 신청하게끔 돼 있다. 거소 투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 같이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각장애인은 그래서 음성 안내물 또는 점자 공보물이 오게끔 돼 있다. 그 다음에는 그 공보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투표소로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투표소가 하나 더 빼는 건데 그 점자형 그 선거 공보물에 그 바코드 찍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휴대폰에 이렇게 바코드를 찍으면 음성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오케이. QR 코드. QR 코드. QR 코드가 들어간 것도 있다. 자, 그래서 받아갖고 이제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투표하러 가야 되잖아요. 투표하러 가려면 투표소에도 시각장애인용 안내 보조기구 같은 게 좀 돼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게 있느냐를 문의를 또 해봐야 되죠.
그쵸. 미리 연락해서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의 편의시설 자체는 갖추어져 있는 곳이 많은데 요새는 예. 네, 그래도 그 밖에 뭐 시각장애인 그 돋보기라든지 네, 돋보기라든지 예, 확대경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큰 투표소에는 갖춰져 있는데 이런 작은 투표소에는 비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니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까지 같이 하면서 나머지 투표소에 가는 건 네. 또 그러면 미리 하여튼간 알아봐야 된다. 네, 네, 내가 가장 가까운 투표소에는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혹시 있다. 네, 네, 근데 투표소마다 기본적으로 안내와 가이드북은 갖고 있다. 네, 그건 안내하고. 아까도 우리가 자료 조사하면서 네, 네, 그래서 안내와 가이드북이 있는데 막상 이제 있어도 우리 위원님도 그랬지만 가면 사람들이 막 비상이 난다. 네. 그래서 안내서 쳐다보고 다른데 연락해보고 네. 그렇게 다들 장애인 또 중증 장애인 또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에 대한 대응들이 다 돼 있지는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아주 간단한 훈련이나 안내 정도만 돼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다는 게 있고요. 자, 시각장애인들은 그래서 가면 점자 투표 용구 같은 것들도 있을 테니까 네.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표하러 가서는 그러면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투표해줘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네. 점자 투표 용구를 네. 활용해서 혼자 네,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는 걸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알아봐야 될 게 청각장애. 네. 청각장애인은 그러면 어떻게 투표해야 되냐? 네. 이 청각장애인은 이미 그 전에 자료가 좀 준비되어 있는 건 선거관리위원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영상 자료로 수어 방송이 있다고 네. 합니다. 수어 방송. 네. 그리고 그리고 TV 토론회 같은 경우는 가시면 예 밑에 하단 오른쪽 하단 쪽에 네. 그 소학 통역사가 그 TV 그거를? 토론회를 예 수서 동시 통역하죠. 예, 수어. 그래서 그것도 보면 참 좋아하시긴 했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선택적으로 하다 안 하다 네. 뭐 이랬는데 이제 거의 의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어 방송 안내와 후보자 토론회 같은 데서 정보를 좀 얻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투표소에 수어가 가능한 통역사가 있는지는 있는지는 수어인지는 확인해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 아까처럼 네.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투표 확인인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는 이 두 케이스가 네. 신체적 장애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외로 약간 다른 거는 이제 발달 장애인은 또 완전 다른 상황이니까 네. 청각 장애인까지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투표 용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든 아니든 어떻든 모든 기표소에는 가시면 점자 투표 용구, 점자 투표 용구하고 마우스피스형 네. 기표 용구, 여기요. 그러니까 도장 찍는 거 네. 입에다 물고 도장 찍는 거 하고 네. 손에다 껴서 손에 하는 거, 하는 거. 핸드형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그 정도네요. 네. 밴드형 표기 용구하고 네. 마우스피스형 표기 용구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그거를 사용하면 될 텐데 아마 이게 다 있을랑가는 모르겠어요. 그죠? 또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거. 거의 다 갖고 있는 거. 이거는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거. 참말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가 좀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분들은 이걸 사용해서 네. 혼자 들어가서 신체적 장애 중에서 중증 장애인들은 혼자서 투표한다. 이것도.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중증 장애인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여기까지가 중증 장애인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굉장히 중증 장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팔을 쓰는 것이 예, 어렵기 때문에 기표용 이 도장 기표 기구를 사용하는 게 어렵죠 지금요. 네. 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위원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은 투표를 뭐 어떤 방법을 다 써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 해봤어요. 거수 투표